자, 일상이 힘들어지는 과민성 장 증후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대장학문외과 한윤대 교수님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대장학문외과 한윤대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서 중간중간 기침을 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할 텐데요. 이게 삼킴장에 의한 그런 사례가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감기예요. 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연자께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질환이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밌는 건 아직 우리가 위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식도에서 위, 요 정도까지밖에 안 왔고 아직 한참 남았죠. 항문까지는 소장과 대장 지나가야 될 길이 거의 한 8m, 10m 이상 남아있는데 앞에 이런 여러 난관을 거쳤다 하더라도 잘 넘기셨다 하더라도 장에서 소화가 안 돼 버리면 결국 이것 또한 식이를 잘 못하게 되고 식사를 잘 못하게 되시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민성 장 증후군은 대장의 기질적인 특별한 이상이 없는 채로 복통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질적 질환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CT 같은 영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프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통증이 통증과 배변 습관의 변화가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돼서 최근 3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꼬박꼬박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배가 아픈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것보다는 상당히 더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으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화장실 급하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막 생길 때가 있는데 꾸르륵하면서 그때 살짝 통증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올 때 그러는데 그런 경우보다 조금 더 심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해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셨던 한 50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배변할 때 통증이 심하고 한번 복부 불편감이 생기면 굉장히 오래 그 증상이 지속되어서 특히 외출하면 막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하셔야 돼서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꾸르륵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들, 이게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막 심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들에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식사하고 이런 거를 어려워하시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증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배변과 관련된 복통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제되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복부 불편감도 증상으로 넣었었는데요. 진단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워낙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좀 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면서 치료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군을 좁혀서 정확하게 정의를 좀 하기 위해 복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아까 복통은 쭉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설사나 변비가 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까지도 일반인들은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5번에서 10번을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시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부터 좀 찾아보셔야 되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서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이제 진단이 되면 굉장히 또 치료하기도 난감하고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변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대변 형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설사가 좀 많기 때문에 묽은 변 위주로 나오게 되고요. 대부분은 배변하고 나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배변을 하시고도 잔변감이 있고 조금 여전히 좀 소위 말하면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총 복통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고 그 외에 한 2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같이 있을 경우 우리가 기질적 질환이 없는 한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배변 횟수가 많이 증가해도 문제지만 감소, 이렇게 변비도 반대로 이게 그래서 가능성인가요? 사실은 설사형이 더 많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시는 설사형, 변비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변비형, 그 2개가 혼합된 혼합형 그 외적인 거 이렇게까지도 분류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설사형이 조금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민성 장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거예요? 전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네, 사실 기질적 원인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갖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내장의 과민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좀 예민하게 내장이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수면으로 안 하신 분들은 배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가스가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정도보다도 훨씬 적은 가스가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 저희가 항문으로 풍선을 넣어서 압력을 측정하고 이러는 검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직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장의 예민도와 감수성이 높아서 조금 올라가는 압력과 가스에도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전적 요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뭐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아직 그렇게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갖고 계신 가족들 중에서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가족 안에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반응, 식습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 장운동의 변화. 장운동의 변화는 아까 말한 그런 압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증, 이런 감각보다는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식사나 이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일반인들보다 장운동이 너무 빠르다거나 오히려 또 너무 느려서 변비형이나 설사형으로 이런 과민성 장 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또 하나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스트레스나 음식이나 생활 환경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았을 때 장 속에 있는 세균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좀 쉽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이 더 예민해지고 음식이 장에서 발효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가스가 많이 발생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복부 팽만감이 생기면서 배가 아프거나 방귀를 자주 뀌게 된다거나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이 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어서 다양한 원인을 갖고 저희가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좀 불편함을 느껴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닌가요라고 병원을 찾으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선 문진으로 정확히 생각을 해내고요. 예. 받아들이고 이후에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기질적 질환에 대한 배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같은 거를 시행해서 가끔은 이제 개실이 있거나 뭐 정말 안 좋은 경우는 대장암이 있거나 뭐 용종들이 여러 개가 있거나 하면서 이러한 배변 습관과 복통을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걸 우선 제거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지 봐야 돼서 저희가 대장 내시경이나 뭐 CT라든지 어떤 영상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은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우선은 결국은 어떤 수술적 치료, 약물적 치료에 하기에 앞서서 식이 조절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데요. 우선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장 움직임도 불규칙해져서 복통이나 배변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하고 또 카페인이나 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가스를 많이 유발하고 장 점막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네. 그 뭐 외에도 뭐 변비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주어서 조금 더 조절을 해 보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해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다음 단계인 포드맵 음식을 좀 조절하는 경우를 하게 됩니다. 포드맵? 네, 포드맵이라고 하면 그 영어로 약자로 모아놓은 건데요.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당 성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제 F는 이제 fermentation에서 발효되고 이런 부분들 뒤에는 다 당 이름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당들이 소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채 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넘어갈 시에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배가 복부 팽만감이 생기면서 다른 분들은 그 정도에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이게 통증까지 연결되는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악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드맵이 적은 음식으로 일단 교체를 해서 식사를 해보는 것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포드맵이 많은 거는 줄이고 포드맵이 적은 거를 권장하시는 건데 그렇죠. 포드맵이 많은 음식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밀가루 음식 있고 마늘도 있고 사과도 있고 우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과나 배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이런 거를 드셔보도록 권유를 이렇게 해드리고 대체하고. 식사를 뭘 하시는지에 맞춰서 뭐 마늘 이런 거보다는 고구마, 감자 이런 걸 드시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포드맵이 적다는 거는 장에서 흡수가 잘 된다는 의미인가요? 잘 안 되는
그런 당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죠. 잘 안 되는 당들이 적은 음식이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조절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개인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거나 의료진들과 같이 진행을 해서 복부 증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저희가 관찰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 포드맵 적은 음식으로 대체까지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상이 결국 좋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 우리 이 증상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증상이 뭐 변비하고 설사 위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사제나 변 완화제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조금 독특한 게 항우울제라는 게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중에는 장이 정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민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낮은 용량으로 저용량의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장의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와갖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한 2023년 연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6개월 정도가량 항우울제를 사용했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의 우울증을 동반했었을 경우 우울증 자체는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는데 과민성 장증후군은 어느 정도 좋아진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민성을 좀 줄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울증은 저희가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라서 중추신경계가 관여를 할 거고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은 그 말초신경계가 작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거기 때문에 항우울제가 저용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해-주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환자분들을 네가 너무 성격이 예민하고 과민해서 그래라고 몰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사실 좀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이런 말초신경적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만 몰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사실 하나의 이거 이유가 갖고 되지 계신 않나.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것들 잘 이야기 듣고 새기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티버스로 또 교수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다고 아유, 맞아요. 수업이 너무 그리웠대요. 네. 과민성 장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수업이 더 와닿는다고 재미있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강연 듣다 보니까 저도 과민성 장 증후군인 것 같은데 유산균을 먹는 건 어때요? 라고 그래요.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유산균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는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불균형들을 유산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기대하시는 건 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근데 일단 식이 조절하시는 게 더 그럼요. 우선인 것 저 같습니다. 포드맵에 있는 것들을 좀 먹으면서 일단은 증상을 좀 지켜보고 네. 아니면 또 의 선생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